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뉴스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썰전이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드디어 모셨습니다. 스타트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렇죠. 시조새는 아닌가요? 시조새는. 거의 뭐 약간 그 데스밸리를 건너간 그런 개척자의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 진짜 저는 파이어파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소방수? 아니 아니 소방관. 스타일이 워낙 이렇게 저돌적이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자 오늘 정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빅서켓스 정현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평소에 저희 소주 마실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네. 네. 그때 간추 2개 풀으시고. 근데 오늘 더워가지고 너무 그러시죠.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유, 하더라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누추한 저희 스튜디오까지. 아닙니다. 와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가세가 좀 늘었습니다 뒤에 그렇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우리 스태프들이 골랐어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공동역 앞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 3층에 있는 컨텐츠 허브 스튜디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보유기관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총괄님이랑 저희가 계속 하게 될 비욘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정 대표님을 한번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비욘드 스타트업 프로그램은요.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름 그대로 이제 스타트업이지만 그 비욘드를 가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서 만든 우리 이름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와서 제품 촬영이라든지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거를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육 프로그램, 인큐베이션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워크숍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좀 다각적인 도움을 드릴 그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괄님이 진짜 이거 맡으셔가지고 진짜 A부터 Z까지 요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Y부터 한 것 같아요. Y부터. 네, Y부터만 한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계속 좀. 네, 어쨌건 정현욱 대표님 오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5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한번 했던 기억 나세요? 네. 그 비글로벌 행사 2013년이었죠. 그렇죠.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다 같이 이제 소주에 취해가지고 방송을 했죠. 그래서 아이폰 하나 올려놓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요. 대표님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표정이 네. 이거 제가 이렇게 네네네. 대본대로 하는 거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날 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전진주 이사님 같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전진주 이사님이 그때는 인턴이었어요. 네네네. 맨날 울고 막. 맨날 울고 막 트리플 J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전진주. 근데 전진주 이사님한테 비글로벌 딱 끝나고 나서 과연 빅서크세스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진주 이사님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죠? 빅서크세스는 소주다.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글로벌 그 행사 컨셉이랑 톤도 전부 다 녹색이었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얘기 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정말? 우린 다 반만 기억하죠. 그날 얘기는. 우리가 뭐. 참이슬의 그 녹색 그 병의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정 대표님이 녹색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이 소주라는 게 느낌이 사실 좀 이렇게 뭔가 쓰고 맥주 아니잖아요. 물도 안 타고 또 약간 에스프레소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야생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저는 정 대표님을 안 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5년 됐죠? 네네, 한 2년. 딱 정 대표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파이어파이터 같이. 좀 뭐랄까 추진이죠. 추진. 딱 두 네. 글자로 하면.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정 대표님의 개인적인 성향이 빅서크세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지금부터 말을 좀 하셔도 될까요? 아직 네네네. 부끄러우신가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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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주시면. 지금 질문을 좀 드렸는데. 네. 과정이 어땠냐. 네.
일단 스타트업이랑 같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오면서 기업의 이제 흥망성쇠를 간접적으로 맞아요. 느끼면서 뭐 배운 바가 상당히 뭐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소중한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랑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지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빅서세스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빅서세스라는 미디어로서도 굉장히 뭐랄까 정말 의미가 있는 포지션이죠. 네. 근데 그것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VC들이 뭐 자기는 entrepreneur, behind entrepreneur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가들을 도와주는 기업가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좀 빅서세스는 스타트업인데 마찬가지로 비욘드 스타트업이네.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셨을까요 처음에?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이유가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대 이제 대학교 때 수출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수출입 뭐 장사를 많이 하면서 국내에 있는 이제 동대문에 계신 수많은 뭐 소상공인들이 수출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받고 저 또한 국내 상품을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상 저 밑에 제 생각에 많은 밑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조금씩 계속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 대표님 처음 뵀을 때는 제가 나름 공동 창업자분들이랑 실리콘밸리랑 한국을 연결하는 약간 그 초기 투자 엑셀러레이팅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스타트업인데 이제 뷰랑 프레임이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자기 아이템에 되게 매몰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제품은 이게 너무 좋고 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 근데 정 대표님의 프레임은 더보다 훨씬 뒤에 빠져가지고 각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잘 연결하면서 그 해외와 이렇게 연결하는 브리징 역할을 하는 어떤 되게 큰 프레임으로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야, 참 이런 거는 많이 제가 배워야겠다. 아유, 라는 생각을 뭐 해서 과찬이십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인세 사장님도 뵙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됐죠. 오늘 뭐 술 특집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세 명이 다 술 친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자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서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고찰을 하는 파트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창업자의 삶은 탐구하다. 그 세션을 지금 시작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 대표님이랑 이제 술 친구로서 5년째가 되는데 정 대표님이 스타일이 이런데 사실 살아오신 커리어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생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ROTC 장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장교 생활 마치고 곧바로 대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그 KT. 예. KT에서. 그리고 KT에서 근무하실 때 인사고과를 항상 거의 가장 잘 받으셨잖아요. 아, 그거는 네. 아니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던.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건 뭐 항상 이렇게 등락이 있어서 아, 네네. 네, 뭐 항상은 아니고 이제 그냥 등락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도권일 수 있는 장교 생활도 아주 잘하셨고 대기업에서도 뭐 그 홍보 영역이나 인사 영역에서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영업 홍보 인사.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트업 라이프랑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분은 되게 성실하게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성장하실 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스타트업을 도우려고 하는 플랫폼 미디어를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돌이켜 보면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안 했지만 사회의 어떤 요구,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면서 네.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계속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음, 근데 그게 뭐 전통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아, 그 이제 바운더리 내에서 뭔가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잦은 아니지만 어떤 뭐 주로 이제 수출입 장사를 이제 몇 년 한 4, 5년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KT에 있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내부에서 이제 시도를 좀 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의 이 본 모습과 그리고 이제 사회의 모습이 약간 절충된 그런 쪽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는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네네네.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추구해 왔다는 네네네.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내가 풀타임 엔트레프니어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동기나 저는 그때 우리 대표님께서 딱 창업하시기 전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시면서 훌륭한 스타트업 인터뷰하는 컨텐츠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트랜지션 모먼트들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 저 진행 잘하죠? 네네. 실제 네. 아, 윤재 선생님 얘기 딱 하셔야겠다. 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제가 24살 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네네. 26세 때 이제 ROTC 제대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26세 1월 달까지 기업에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의외네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 이제 동대문에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대기업에 음, 뭐 이런 그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제대만 하자.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그때 20대 때 같이 일했던 회장님이 계세요.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와, 전 이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그분한테 배우고자 그 생각을 하다가 어떤 특정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 개인적인.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지원을 좀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뭐 마음속에 계속 갖고 계셨던 거군요. 네, 예, 예. 예, 그거는 정확히 한 21세부터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윤재 선생님. 전에 하셨던 그 뭐 이름 얘기해도 되니까 옛날 일이니까 JRI가 그때예요. 21살? 네네. 어, 저페니즈 레스토랑 인테리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 JRI. 이런 얘기를 다 해도 되나요? 이게 팟캐스트입니다. 이거. 네, 일식집에 들어갈 인테리어 용품을 이제 일본이랑 홍콩에서 수입해다 파는 거였는데 아, 그때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기존에 제가 수입한 물건들을 동대문에 있는 상가에서 진열을 해서 팔고요. 그리고 데코리아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홀세일 이커머스 회사에다가 저희 가져온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해서 팔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식집에 강남권 일식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고급 일식집. 거기에 이제 물건을 방문 영업을 이제 그때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JRI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름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저페니즈 레스토랑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직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또 공교롭게 다 나이가 같잖아요. 네네.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때는 정말 그 창업을 한다는 게 형태를 떠나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규 분포에 찍히지도 않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또 이제 말하자면 그야말로 현장에서 장사하는 거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평범하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느낀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콜링이 있었나요? 아, 그 콜링. 당시에 콜링. 콜링에 대해서 좀 한국말 설명해 주세요. 콜링이라고 하면 전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게요. 그 어. 콜링이 부름. 그렇지. 그렇죠. 어. 뭐 마음이 동한 거, 그렇지. 끌림 뭐 이런 거. 그걸 한국말로 잘 설명해 주시면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오늘 술을 먹고 왔나?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네, 콜링 다시. 콜링 어떤 부름 아예 소명의식 그렇죠. 하자. 소명의식 아, 좋네요. 소명의식 이제 뭐 그런 계기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네. 좀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예,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이제 분이 어떤 가게를 하시던 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은세 사장님께서 저는 되게 좋은 화두를 꺼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2013, 14년도 이제 정 대표님이 하시는 비글로벌 행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같이 돕고 네. 그런 비석세스의 기고라로서 글을 쓰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훌륭한 스타트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자신의 콜링, 네. 소명의식과 그 일 자체가 상당히 싱크가 맞는, 그러니까 딱 이거다. 자꾸 영어가 나오네. 얼라이언스가 된 네. 그런 스타트업이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결론을 한 2년 동안 그 다양한 글을 쓰거나 또 그런 행사를 도우면서 제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면서 느껴서 제가 당시에 좀 안정적인 투자일 정도도 계속 해왔지만 다시 한번 창업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계기가 그때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오늘 좀 방송이 진지해지네요. 근데 여전히 그 콜링의 그 귀를 기울이는 삶은 정말 유효하고 그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정말 맞아요. 대부분 뭐 우리 어.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 기업에서는 큰 기업들에서는 그게 음. 대부분 방향성이라는 게 설정이 되는 게 음. 야, 쟤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좀 어떻게 안 되니? 뭐 거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팀들끼리도 야, 저 팀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좀 안 되니?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소외되는 게 사실은 시장이죠.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좀 그런 콜링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거잖아요.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오히려 집중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할 뿐더러 오히려 좀 뭐랄까 정말 그게 생존 방법 거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도 많이 있죠. 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빅석세스는 정말 그게 유일한 거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감사합니다. 포지션이라고 네.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은세 사장님이 빅석세스에 대한 애정이 참고로 아주 큽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럼요. 커야죠. 그래서 네, 근데 오늘 저희 방송 컨셉이 약간 뭐 유니콘 스타트업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저희는 이런 인문학적인 성찰이나 약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모토로 이런 화두들을 좀 다루고 싶은 게 저의 목표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니콘 스타트업,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좀 저희가 자신의 콜링과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서의 스타트업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오늘 정현욱 대표님이 살아오셨던 비석세스의 5년은 참 의미가 있는 레퍼런스가 아닌가. 제 20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20대 얘기만. 10대까지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정현욱 대표님은 음. 정말 그야말로 JRI 네. 때부터 좀 현장을 많이 보신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네, 네. 뭘 제공을 할 수 있고 어떤 네.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좀 그야말로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을 사실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것도 우리가 거의 1세대잖아요.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이 그전에는 사실 뭐 그렇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다 같이 경험에서 이제 보시면, 네. 네, 그런 경험에서 보시면 좀 요새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이런 쪽에 조금 더 뭐랄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하죠? 어, 네. 저는
뭐 오늘 주제랑도 비슷한데 저 개인적으로 네. 그 개인의 음. 이 됨됨이와 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잘 되는 회사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대표의 이걸 만든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크게 좌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룹, 하나의 이제 패밀리 아니면 하나의 어떤 이제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로 또는 뭐 전략적인 목표로 가기 위한 그런 비전의 전달 그리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전략적으로 엄청난 깊은 고민 그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한 그 구성원들한테의 어떤 포용력 네. 즉 이 한 개인의 리더십과 됨됨이와 그릇이 저는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질문하신 부분에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리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가로서의 어떤 리더십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회사를 만드는 사람의 두 가지의 결합된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조용 네. 대표님은 진짜 많은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만나요. 커넥터죠, 커넥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비석세스라는 회사는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몇 안 되는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석세스에 대한 지난 행보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초반에는 약간 제가 이해한 바로는 테크크런치 같은 형태의 미디어와 어떤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진짜 커넥팅의 역할을 다양한 스타트업의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고 이제 중간엔 더 비기닝이라고 이제 스타트업의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투자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또 하시고 가장 최근에는 또 블록체인도 연동시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부터는 잘 모르거든요. 네, 뭐, 네, 그래서 그 좀 부분은 그렇게 약간- 뭐 아직은 뭐. 네네. 그러니까 네. 그 근간에 있는 거는 결국은 네. 국내 기업의 어떤 글로벌 진출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디어도 이제 한국문 버전, 영문 버전을 통해서 어떤 정보의 갭을 줄여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소식들이 해외에 다이렉트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채널 네. 그리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네. 비기닝이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맥락인 거거든요. 네. 네. 하나의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 뭐 경험하고 이제 성장시켜 나가면서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연결은 적용되지 하기 어렵고 그렇죠. 네. 상당한 그 다음 스텝을 고려한 연결이 됐을 때 그 연결의 시작점이 힘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훌륭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좀 말이 좀 애매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고민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워낙에는 전략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제일 싫은 상황이 막 산 타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약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잘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비석세스와 또 비글로벌과 비기닝 이런 행보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진짜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르고자 하는 산은 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부터 이은세 선생님 되게 중요한 다운 건데요.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간의 어떤 중소 상공인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꼭 빅서스 내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각 국가 그리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고리들을 지속적으로 좀 시스템화시켜서 넓혀 나가는 부분들이 그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비석세스에서는 그 비전은 그거였잖아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게 그게 비전이었고, 그래서 우리 비석세스에서 열심히 이제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게 미디어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실제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매니페스테이션이 됐으면 좋겠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영어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현실화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비글로벌, 당시에는 비런치로 시작했지만 비글로벌이 생긴 거였고, 자 그럼 이게 온라인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비기니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거에서 말하자면 더 이게 폭이 넓어지면서 완전 다른 말하자면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풀어야 될 게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제일 큰 도전일까요, 지금? 각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같이 이거를 밀고 나가는 분들과의 그리고 이제 거기 생태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베너핏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미션이 있으니까 당신도 이 일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 과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그리는 어떤 그림의 이제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빅석세스가 말해보세요. 갖고 있는 이 비전이 뭐 정 대표님의 비전이 그 자체가 큰 장점이면서도 한계가 공존하는 게 뭐냐면 이 비전은 사실 그 어떤 한 스타트업이 꿈꾸는 비전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아젠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뭐 각 그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들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 지점들도 있잖아요. 네. 물론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런 비전이 어떤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신뢰가 돌아가는 개념도 있지만 명분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공적 기관이랑 상당히 컨플릭이 많이 날 수 있는 비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거에 예산을 많이 갖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큰 명분을 갖고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플레이어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구조랑 스트럭처에 대한 고민도 되게 다양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응원합니다. 정 대표님 비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네. 저도 고민인데요. 네네. 이게 좀 말이 이게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음.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기존 지자체, 정부 공공기관들이 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과 어떤 그 경쟁 구도가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립만 해도 이게 상호 보완 작용이 될 수 있는 네.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기존의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탑다운식
그리고 기존 프로세스가 계속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상호의 어떤 노력이 같이 진행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공공과 민간의 시너지가 저는 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욘드 스타트업 같은 이 도전도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차원의 하나의 저희의 그 시도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게 아직 막 시작 단계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제 잘 만들어가면 되죠. 네, 네. 보는 방향성으로 나가고 저희가 벌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얘기가 없는데. 그럼 대표님한테 마지막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서 하고 저희가 중간에 잠깐 텀을 두고요. 네. 2부에는 좀 핫한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캐치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네네. 있는데 나보고 영어 쓰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캐치업은 쉽잖아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40대까지 이제 비석세스 비기닝 이제 이런 다양한 비글로벌 같은 프로젝트를 해오셨는데 이제 이건 이은세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커넥팅 더 다시라고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 그리고 20대 때는 저 동대문에서 뭐도 막 팔아보시고 막 창업하기 전에 막 배달도 하셨었잖아요. 아, 네. 네네. 그런 다양한 점들이 모여서 어떤 다른 차원의 큰 하나의 선분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게 딱 스타트업계 소상공인의 뭐 크로스보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건데 아예 다른 영역.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더 큰 지점에서의 비전도 있으신가요? 좀 설명이 그런데 이제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스타트업만이 실제 어떤 국내나 해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뭐 해외 진출의 대상이라고 막 국한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수많은 뭐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꿈을 꾸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수가 이제 어떤 기업 내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아주 중요한 시점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 개선하고 타파했을 때 더 네. 많은 스타트업 시너지랑 같이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구성원들도 각자만의 어떤 이유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소를 했을 때 아까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어떤 글로벌 진출이나 해외 진출이나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일정 부분 만들어준다고 하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네. 되게 더 높은 이 경제 수준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저희가 정치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주 저는 최근에 특히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미국에 어쨌든 베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근데 가서 보면 거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사실은 전체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지난 정부의 정책에 조금 뭐 목소리를 드리긴 했지만 제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뭐냐면 너무 한국적인 접근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되게 이분법으로 접근을 해요. 야 너는 창업이야 스타트업이야. 그럼 너는 스타트업이네. 너는 창업이네. 사실 그런 접근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미국 얘기를 잠깐 해서 안 됐지만은 예를 들면 거기서는 60대 어르신께서 식당을 갑자기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럼 그것도 스타트업이에요. 뭐 영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영어에서는 스타트업이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우리 비석세스에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게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좀 넓은 측면에서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전체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쫓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그래야 돼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넓게 그렇게 보시고 가는 거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저기 중소기업 부가 됐나요? 중기부의 저 국장님들이 이렇게 전화 주세요. 회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화 주시던지 저기 창업허브 3층에 제가 너무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 워낙 또 그쪽에 이렇게 딱 프레임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1부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를 좀 하고요. 간단한 인터미션 개념으로 여기 영상을 하나 저희가 1주년 영상을 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스텝? 네. 하나, 둘, 셋. 서울 창업허브 생일 축하해. 대관식부터 올해 1주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을 끌어내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요리 두 가지 드실 수 있고요. 디저트는 한 가지 고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디저트는 오른쪽 말씀을 보이시면 되고. 네, 일단 저희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같은 것들을 참여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루에 많은 기업체 분들을 만나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고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들까지 다 이해를 하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빅석세스 정현욱 대표님을 모시고 중기부에서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의 무거운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또 뭐 어려운 아닙니다. 거 가지고 약간 근데 무거운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희 이렇게 상당히 이제 진행을 잘 해주셔서 아유, 네. 그래서 편하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질문도 되게 좋았고요. 윤세 사장님은 뭐 오늘 톤을 좀 올리셨나요? 어떠세요? 톤도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쵸. 제가 네. 이게 발성이 아무래도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발성을 이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좋고. 자, 이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뉴스나 트렌드를 좀 약간 한삽 덮어보는. 네, 제가 이 얘기하고 되게 욕먹었는데 손석희 사장님 스타일로.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타트업계는 요즘 블록체인 열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미디어 담당자들도 다 지금 저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 가 있는데 우리 정현욱 대표님도 다녀오셨다고. 네, 어제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최가 주관이 서울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요?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각 민간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워낙 또 정현욱 대표님 그런 컨퍼런스에 거의 대한민국의 아닙니다. 선수시잖아요. 어떠세요, 가실까 느낌이? 일단은 네. 거기 이제 실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팩트 블럭이라고 하는 이제 전선익 대표, 좋다, 디테일. 좋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블럭의 이제 가브리엘. 네. 비욘드- 비욘드가 요새 비욘드 블럭은 이제 예전에 2027에서 이제 행사 총괄했던 이 친구가 음. 팩트 블럭 전선익 대표랑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든 블록체인 위크에 이제 비욘드 블록을 메인 서밋으로 진행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해시드가 이제 그쵸, 해시드. 공동 주최로 해서 참여를 음. 해서 뭐 스피커 섭외, 뭐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아젠다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네네. 공동 작업을 이제 했고 거기에 이제 뭐 후원, 뭐 협찬, 뭐 주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던 그런 구조. 네네. 네. 역시 선수셔서 딱 컨퍼런스 가면 구조를 보시나요? 그냥 원래 알고. 엄청 대규모잖아요. 네네네. 그죠? 약간 한 3천 명 정도 모인 것 같고요. 3천 명 정도. 근데 그거는 저는 잘 확실히 한 3천 명 음. 모인 것 같고요. 신라 호텔에서 했는데 네. 확실히 그 해외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어텐디가. 예. 옛날에 진짜 비글로벌 행사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나 싶었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다들 그때는 약간 다른 점은 네네. 그 스타트업 씬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뭐 실리콘밸리에 비해서는 뭐 객관적으로 낮은 분들이었잖아요. 네, 수치로 보면 뭐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런 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블록체인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이제 관계자, 뭐 스타트업 투자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자기가 뭐 모든 비용 다 대고 차별을 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네. 얼마의 비율인지는 뭐 저도 보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신라 호텔 그 로비가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핫하구나. 근데 그 중에 반이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라운지에 있는 테이블들이 꽉 차서 대기를 해서 테이블을 잡아야 될 정도로 와, 그 정도로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미팅들도 거의 오신 분들이 아젠다를 못 들을 정도로 각자 미팅이 바쁘셔서. 네, 되게 많이 진행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주로 자신의 그 ICO에 대한 셀링을 해야 될 니즈가 있는 쪽이랑 투자자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뭐 미디어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는 비슷하게 펀드 투자자와 그렇죠. ICO 프로젝트 단 그 그렇죠. 두 개가 가장 그게 메인이죠.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펀드 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네네. 여기 좀 많이 오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단에서는 뭐 국내 사다 보니까 뭐 국내가 좀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에는 저는 정영욱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비글로벌 같은 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집단들을 연결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꼭지로 한국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스타트업은 되게 큰 것 같은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버티컬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여는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지금 너무 핫하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버티컬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아 그런. 네. 예. 왜냐면 아주 단순하게 이 펀드레이징 방식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1억, 5억 펀드레이징 하려고 스타트업들이 VC들을 몇십 군데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하면서 이제 뭐 거절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만 ICO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프로세스에 듀 디리전스 부분은. 맞아요. 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진 개발자 그룹이 돈을 뭐 한 100억에서 더 많게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 그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파격적인 그런 접근과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그 지금 말씀을 어떤 그거는 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전에는 그런 웹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상에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완전히 모든 건 아니니까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조금 뒤진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같으면 거의 그 모바일 앱 만들지 않고 챗봇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되게 거의 뭐 모바일 앱처럼 사용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계속 바뀌는 지금 시기인데 지금 블록체인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서브 세그멘트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근간이 발전되는 방향 중에 하나로 보면 그 조금 더 파급력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티컬이기도 한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기술적 기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각 산업 영역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크다. 근데 그 각 ICO를 하는 주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직 너무 초기 단계다. 네. 듀디리전스도 안 하고 막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이제 그 우리 정영욱 대표님께서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스타트업 쉬운 질문 해주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에 좀 창업자나 이런 그 엔터프리너십 관련한 분들이 좀 많이 보니까 네. 이분들은 각자 산업 영역이 갖고 계신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큰 트렌드로 다가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모두가 다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언을 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네. 조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 의견만 네, 의견으로 가죠. 만 전해드린다고 하면은 기존에 계신 플레이어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네네. 그게 프로젝트 단위든 뭐 펀드레이징 단위든 아니면 팀 단위든 네. 거기 있어서는 이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여기 팟캐스트.
저는 네. 저도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인데 저는 실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 네. 네. 그리고 큰 파도를 또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회를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행을 하느냐 이럴 수는 있어요. 작년 6월부터 올해 초, 작년 말까지 ICO라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펀드레이징을 되게 많이 했고 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스캠일 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의심을 갖고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국내의 어떤 위상을 올려준 상당한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아이콘에 대한 브랜딩이 상당히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이콘에 있는 팀들의 역량을 가진 다른 팀들도 우리나라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콘은 이거는 실행을 한 거였어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고 싶었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변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법적인 부분. 그렇죠. 두 번째, 외부의 시선. 왜냐면 이쿼티 기반이 아닌 프로토콜 기반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 어떤 주주 간의 컨플릭트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보를 해줄 거냐. 네. 투자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검증을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도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또 시장을 개척하실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저는 블록체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어떠한 새로운 기회가 보여졌을 때는 이거를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다고 덮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신중히 고민해보고 네. 약간 테스트 기반으로 짧게 한번 쳐보면 네.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본 게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말이 이렇게 좀 아닙니다. 네. 그 정리를 하면 큰 파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해서 근데 워낙 기존에 갖고 있던 질서나 문법이 적용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린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그게 저는 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완전히 좀 다른 그러니까 세대도 좀 바뀌는 것 같죠. 그죠? 우리 뭐 잠깐 대표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커뮤니케이션 방법부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네네. 지금 지난주에 우리 모셨던 백명현 대표께서 굉장히 저는 처음 듣는 단어를 던져주고 하셨는데 크립토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또 워낙에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어카운터빌리티의 문제잖아요. 이게 뭐 누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좀 도입이 되는 그런 문화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블록체인 크립토리안 얘기를 들으면 기존의 막 스타트업이 뭐 누가 뭘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올드해 보이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그 한국의 차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소카가 비트웬이라는 앱을 커플 데이팅 앱이잖아요. 이걸 인수를 했던 게 지난주에 되게 어제 핫한 뉴스네요. 네. 되게 이게 재미있고 신선한 뉴스인데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와닿진 않은데 근데 어쨌건 한번 저희가 짚어보고 그 세부 사항을 또 우리 정혁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세부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비트윈 대표님을 잘 아시잖아요. 네, 박재혁 대표님이랑 가까운 사이고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되게 훌륭한 기업가시고. 네, 처음 막 시작할 때부터 너무 잘 아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소카가 비트윈을 왜 인수했는지는 잘 모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표면적으로 뭐 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표면적으로 일단 이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다. 이게 네, 썰이죠 이거는. 네.
아니죠. 뭐 썰은 아니고 관계자들의 얘기인 거죠. 아, 그 이제 VCNC하고 음. 그 비트윈의 제작사인 네. VCNC하고 사실 소카가 유저 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겹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올스쿨이 돼서 잘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계속해서 그 비트윈이라는 앱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대표님하고도 잠깐 정현욱 대표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팀을 좀 영입하기 위한 성격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박재욱 대표가 워낙에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인수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잠깐 나눠서 근데 사실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확인된 게 아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이제 큰 변화가 소카 대표님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 저 다음 창업자님 네,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이재용 네. 아저씨라고 했는데 이재용 대표님에서 바뀌었어요? 네. 그분이 오셨죠. 이재용 대표님이 오셨어요? 네, 이재용 대표님이 이제 지금 소카 대표님 제 생각에는 그 리더십의 변화가 회사 스트럭처 구조를 많이 그러니까 VCNC를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그리고 엄청 이제 뭐 가정컨대 소카가 캐시가 많다고 해서 VCNC의 어떤 풀 밸류에이션으로 인수를 하기에는 뭐 지분 스와핑이 포함되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소카도 상당히 캐시가 계속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기업가이시기 때문에 어떤 두 분 간의 케미 그리고 이제 조합이 잘 이뤄서 같이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하든 또는 기존의 것들을 더 강화시키든 그런 어떤 리더십의 저는 이제 결합이라고 조금 보고 싶어요. 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카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시어링이라는 거를 양분하고 있는 게 하나는 소카, 하나는 그린카잖아요. 근데 그린카하고는 좀 다르게 소카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린카는 롯데 계열로 편입이 돼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카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만 해도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을 차량 관리에 지출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확장이 될수록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팀 내에서의 기조를 변화를 좀 시키든 혹은 마케팅 방법을 다르게 하든 작년에 마케팅 비용만 해도 거의 100억 원 정도를 넘게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화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소카로서는 지금 우리 이재용 대표께서 들어오시면서 하반기부터 좀 공격적으로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에 좀 그런 생리를 바꿔보겠다는 계획을 밝히신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계획의 실행에 좀 들어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차량 공유라는 거를 제일 처음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한 예를 들면 집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집카는 사실 2013년도인가에 에이비스 버젯 그룹의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15%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여기가 지금 가능한 이유는 에이비스 버젯 그룹이라는 플릿 매니지먼트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소카는 지금 그걸 독자적으로 다 해나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어떻게 매니지먼트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훌륭한 팀을 들여와서 사내에서의 뭐 문화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로드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비트윈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인데 네. 그 과거에는 약간 저는 소카라는 서비스를 많이 써보기도 했지만 약간 그냥 IT 서비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비트윈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얹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밌는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종의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이재용 대표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구조가 나온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확실히 재밌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로 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재미없는 걸 하던 사람이니까 네. 무슨 이슈가 있으면 이제 자료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비용 구조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규모의 펀딩이 없으면 아마 올해까지가 그들이 보유한 자본의 끝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서 또 같이 외부에서 수혈도 펀딩 수혈을 해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좀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신선하고 즐거운 뉴스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이게 저도 지금 백그라운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인데 제가 막 들고 왔습니다. 옐로우 모바일이 상장하는 과정에 지금 진통이 있나요? 네.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제가 아는 네.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여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주제가 나오면 다들 약간 빼시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마찬가지로 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제가 이거를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있죠. 지금 그래서 자료를 좀 보는데 이거는 공개된 자료니까 괜찮아요. 공개된 거예요. 금감원 자료인데 금감원 자료. 금감원 자료예요. 이게 다 뭐라 그러지 그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 감사를 한 회계 펌에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낸 거예요. 여기를 평가하는 걸 거부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고를 할 만한 인력이 자주 교체가 돼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뭐 지분 거래 및 약정 내역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내부 통제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 있고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완전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파악하는 내부 통제가 필요한데 하고 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자료를 보기도 전에 그냥 이거는 좀 뭐지 하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어요. 이 보고서를 올린 이 회계 펌이 네, 옐로우 모바일이 이렇게 고용한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보고서를 내요? 그건 그들의 의무니까요. 아,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잘 돼 있는 회사는 되게 짧아요. 그 앞에 평가 의견이 뭐 문제 없음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길수록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것도 아니고 별지예요. 별지로 이렇게 이들이 PDF로 떠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투자 사이드에 있으면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에비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하고 또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적용되기 이전에 그 earning이에요. 수익에 보통 이 옐로우 모바일 같은 조금 후기라고 볼 수 있는 기업에는 9.7배 정도에서 그 밸류에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016년도에 받은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47억 이래요. 4조 7천억 원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대요. 네. 유니콘인 거죠. 네. 근데 역산을 해보면 그냥 10배라고 간단히 쳐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 에비타가 4,700억 원이 나와야지 그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는 좀 있죠. 근데 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랄까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옐로우 지금은 이제 옐로우로 바꿨으니까 옐로우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 어떤 회사 간 스트럭처에서의 어떤 상호 이익 그리고 이 리더십의 보존 그리고 강화 이 부분들이 조금씩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사업 모델 그리고 그런 것보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소홀해지면서 핵심 인재, 핵심 사업 그리고 이제 충성을 가진 로열이 있었던 그런 초기 멤버들의 어떤 이탈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어떤 그 근간을 조금씩
흔들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있기에 회사가 이제 크던 작던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민과 성장 그리고 이제 공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비석세스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각종 정부 기관과 또 프라이빗 영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한국 생태계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기폭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쿠팡이라든지 옐로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지인의 얘기를 쿼트를 하자면 빌려오자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분이 이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bad money고 양화는 good money고 구축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축구하는 그 축자거든요.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옐로우가 IPO를 한다고 하면서 적자 기업이 적자 기업의 등에 타서 올라가는 형태로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500억 정도를 메자닌으로 뭐 그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던 메자닌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자닌이 뭔가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직전에 필요한 자금 규모 등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투자. 그러니까 뭐 ROI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IPO 이전에 들어오는 투자를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올라타서 말하자면 우회 상장해서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뭔가가 계속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쉬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진짜 좋겠는데 꼭 이렇게 지금 뭐 말을 뱉어놓고 계속 쫓아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모양이라서 뭐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같은 이야기인데 네. 그 옐로우 모바일이나 여기 저기 주주로 참여하신 투자사들 관계자들이 다 제가 저랑 친분이 있는 쪽들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옐로우 같은 쪽이 어떤 그 규모의 성장을 해야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보는 밖의 시선에서 아 이게 진짜 앞으로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게 가능할 텐데 그걸 이제 앞에서 뛰던 선두 주자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좀 안타깝긴 하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사람이 먼저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약간 너무 깊은 얘기까지 간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건 뭐 과거의 스타트업 뭐 인수권이건 어쨌건 저는 정혁 대표님 말씀하신 그 결국에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릴레이션십 오브 아트 관계의 예술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고백처럼 하자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예전에 생각해보면 너무 좀 나이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전략하고 딱 던지면 보통 사람들 굉장히 팬시한 막 계획, 막 똑똑한 사람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저도 어렸을 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계획 아무리 좋은 거 세우면 뭐예요? 뭐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실행은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전략을 잘하는 거는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 그걸 내가 어렸을 때는 또 좀 잘 못 이해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완전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저희랑 이렇게 오늘 뭐 아닙니다. 오늘 뭐 오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혹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혹시 네. 뭐
좀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정정 그럼요. 또 그건. 정보를 낼 수 있으니까 편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자, 그러면 오늘 저기 비욘드 스타트업 이제 시리즈 2번째 아직까지도 저희 파일럿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세도 늘고. 그러게요. 네. 우리 스태프들도 표정이 이제 여유로워졌어요. 이제. 좀 그렇죠. 웃고 있네요, 웃고 저기서. 있고, 이제.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윤 토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